우리의 삶에는 때로 온 마음과 정신을 쏟아부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게 만드는 사람들. 우리는 오늘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잃어버렸던 평온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병적인 수준에 이르러 타인을 자신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만 여기는 나르시시스트를 마주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조용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침묵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심리적 행동은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두려움이나 패배감에서 비롯된 침묵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꿰뚫어 본 통찰력에서 나오는 의도된 고요함입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도발에 당신이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이 침묵을 저항의 한 형태로 받아들일 때, 당신은 그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먹잇감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그 먹이는 바로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들의 관계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통제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쿡쿡 찔러보고 살살 떠보고 때로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가 갑자기 비난을 퍼붓습니다. 칭찬과 처벌 사이를 오가는 것은 그들이 혼란스러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방어할 것인가? 구차하게 설명하려 들 것인가? 분노를 터뜨릴 것인가? 눈물을 보일 것인가? 좋습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을 조종할 줄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연결이나 교감이 아닙니다. 오직 지배일 뿐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반응 하나하나가 바로 그 지배를 완성하는 설계도가 됩니다. 하지만 침묵은 이 회로를 단번에 끊어버립니다. 침묵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 즉 예측 불가능성을 개임에 끌어들입니다. 이것은 혼돈이 아니라 오히려 완벽한 평정심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기복에 의존하여 자신의 심리적 우월감을 유지하던 사람에게 당신의 그 고요하고 차분한 모습은 엄청난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읽을 수 없습니다.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왜곡할 수도 없습니다. 말은 그들이 얼마든지 비틀고 예곡할 내용을 제공하지만 침묵은 그들에게 아무런 재료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침묵은 억압과는 다릅니다. 고통을 억지로 삼키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회피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침묵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소유하는 힘, 즉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나는 당신의 도발에 반응함으로써 내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겠다는 결단인 셈입니다. 나는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더 이상 유치한 게임에 참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는 심리적 거리두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의 기생충과 같습니다. 당신의 반응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것이 찬양이든 분노든 모든 종류의 관심이 그들의 화폐입니다. 그들은 농담으로 위장한 모욕을 던지며 당신을 낚으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진실성을 비난하고 당신이 상처받아 반응하면 오히려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이라며 당신을 탓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당신의 그 모습을 내가 바로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증거로 둔갑시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러한 도발을 침묵으로 맞이할 때, 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판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당신은 상대를 힘으로 누르지 않고도 그저 관계에서 발을 빼는 것만으로 상황의 통제권을 쥐게 됩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반응을 얻지 못해 굶주리게 된 나르시시스트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즉각적인 변화는 아닐 겁니다. 처음에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지도 모릅니다. 더 날카로운 말로 당신을 공격하고 더 심하게 당신을 자극하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세게 밀어붙일수록 당신이 미동도 없이 고요함을 유지할수록 그들의 전략은 힘을 잃고 허물어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합니다. 타인에게서 존경을 이끌어내거나 공포심을 심어줌으로써 자신의 강력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은 거울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위대함도, 그들의 피해자 코스프레도, 심지어 그 순간 그들의 존재 자체도 확인시켜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외부의 인정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것은 자아의 죽음과도 같은 경험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러한 침묵을 지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과 감정적 수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년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오해를 풀기 위해 자신을 설명하고 어떻게든 이해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왔다면 반응하고 싶은 본능이 당신의 모든 것을 뒤흔들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목표는 이해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무의미한 설명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침묵은 단순히 관계에 긋는 선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세계에 긋는 경계선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중심을 되찾는 과정이며 조종당하고 도발당하기를 거부하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나르시시스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다룰 수 없는 상대를 만납니다. 그것은 증오도, 사랑도, 두려움도 아닌 그들의 드라마에 더 이상 엮이기를 거부하는 조용하고 차분한 무관심입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출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안개가 걷히고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그들의 기분에 맞춰 춤을 추고 그들의 말을 분석하고 그들의 모순을 해독하는 데 썼는지 깨닫게 됩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그 모든 에너지를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오롯이 당신 자신의 명료함, 평화, 그리고 치유를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혼돈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고요함을 선택하는 주체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진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 수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다룰 때 가장 충격적인 진실 중 하나는 그들이 친절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친절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유연함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연함을 왜곡합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호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결과에만 반응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 그들의 본성 자체가 저항하도록 설계된 것은 바로 도전을 받았을 때 결코 휘어지지 않는 경계선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패턴을 깨뜨리는 결정적 한 수입니다. 위협이나 감정적인 최후 통첩이 아닌 행동으로 뒷받침되는 차분하고 일관되며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선 말입니다. 당신이 이 경계선을 세우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조종 게임에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게임 자체를 방해하는 존재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세계는 두 가지 핵심적인 가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충분한 압박을 가하면 조종할 수 있다. 둘째, 관계란 자신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다.
그런데 당신이 감정적인 동요 없이 차분하게 아니, 나는 그렇게는 못해라고 말하고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길 때 당신은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 그 자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어려워할까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혹은 유독한 관계를 통해 경계선을 세우는 것을 죄책감과 연결짓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선을 긋는 것은 이기적이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무정한 일이라는 말을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합시다. 경계선은 처벌이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여기까지이고 당신은 이 선을 넘을 수 없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정의가 없다면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현실을 자신의 필요에 맞게 마음대로 재단하며 자유롭게 돌아다닐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세운 모든 경계선을 시험할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결국 그 선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이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무기로 사용할 때 당신이 압박에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야. 전에는 이런 거 문제 삼지 않았잖아.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와 같은 말을 던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심 어린 항의가 아닙니다. 탐색입니다. 벽에 금이 갔는지 두드려보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움찔하거나 해명하거나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사과한다면 그들은 당신의 경계선이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유연함을 감지하는 순간 그들은 경계선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밀어붙일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신이 설명을 멈추고 그저 행동으로 보여줄 때 당신의 경계선이 말이 아닌 태도로 표현될 때 나르시시스트는 균형을 잃습니다. 그들은 논쟁하고 방어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에게 익숙합니다. 차분하게 돌아서는 사람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때 차분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의 경계선이 시끄럽고 감정적이고 복수심에 차 있다면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역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봐, 역시 불안정한 건 너잖아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계선이 조용하고 단호하며 일관될 때 그들은 이용하거나 왜곡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합니다. 경계선은 단순히 당신의 감정적 공간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누가 당신의 자율성을 존중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누가 당신의 자율성을 위협으로 간주하는지를 폭로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선에 잠시 놀랄 수는 있지만 이내 적응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의 경계선은 반란 행위로 비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당신의 역할은 그들의 서사를 회방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서사에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선 설정이 단순한 심리적 기술을 넘어 철학적인 행위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당신의 것이며 당신의 시간, 에너지, 관심은 유한하며 그것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주권 선언입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이 선언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감정적 거리두기입니다. 경계선이 시험받고 똑같은 논쟁이 반복되고 감정 에너지가 소진된 후에야 비로소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하거나 상황을 수습하거나 심지어 내 관점을 설명하고 싶은 충동조차 느끼지 않는 순간. 그 순간은 종종 조용히 찾아오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움직임 중 하나인 감정적 분리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것은 냉정해지거나 도덕적으로 무관심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감정을 느끼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의 감정 세계를 반복적으로 조종하려 했던 누군가로부터 그 세계의 주권을 되찾아오는 행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 얽힘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쁨이 자신의 승인에 달려있기를 원하고 당신의 슬픔이 자신의 부재에 묶여있기를 원하며 당신의 분노가 자신이 정해준 방향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비칠지에 대해 더 많이 투자할수록 그들은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감정적인 거리를 둘 때 역학관계는 완전히 바뀝니다. 감정적 분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 자신, 나의 선택, 나의 가치에 대해 내가 어떻게 느낄지를 결정할 수 없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당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당신의 내면 세계마저 통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이상 감정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정당화를 멈춘 것을 왜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고요해진 샘물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길어 올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분리는 미묘하지만 지각 변동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논쟁의 무익함을 깨닫고 더 이상 말대꾸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칭찬이 당신을 들뜨게 하지도 그들의 비난이 당신을 무너뜨리지도 못합니다. 포기해서가 아니라 그 게임 자체가 함정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의 환심을 사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이성과 감정 사이의 틈새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압도될 때까지 몰아붙인 다음 당신의 반응을 비이성적이라며 일축합니다. 당신을 도발한 뒤 당신이 공격자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끊임없이 해명하고 당신의 의도를 증명하고 당신의 반응을 설명하려는 상태에 가두어 둡니다. 감정적 분리는 이 순환을 깨뜨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미끼를 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르시시스트가 거의 견디지 못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든 피하려는 단 한 가지, 즉 자신의 무관함을 직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분리는 그들의 전술을 무력화시킵니다. 마치 심리적인 방화벽을 구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여전히 당신을 향해 말, 비난, 심지어 매력적인 순간들을 던질지 모르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의 감정적 독립이라는 경계선을 뚫지 못합니다. 당신이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해져서가 아니라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는 것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내면의 확신, 즉 스스로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심리적으로 강력한 일은 이것입니다. 요란하지 않게, 그러나 꾸준히, 그리고 그들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이단 하나의 움직임은 말이나 논쟁, 대립이 결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들의 지배력을 뒤흔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실존적으로 의존하게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본능을 의심하게 만들고 당신의 결정을 질문하게 만들고 그들의 승인 없이는 불확실함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당신 정체성의 틀 자체를 소유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까지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의견이 당신 자신에 대한 당신의 인식보다 더 정확하다고 당신을 설득할 수 있다면 당신은 영원히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의심에 빠진 사람은 수능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전체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인정한다는 것은 당신이 오만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피드백을 듣지 않겠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느끼고, 알고, 믿는 것을 신뢰하기 위해 더 이상 외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당신 내면의 권위를 더 이상 외주주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변화를 즉시 감지하고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그런 일 없었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내 상상일 뿐이야. 와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토론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실을 자신들의 진실로 대체하려는 계산된 시도, 즉 가스라이팅입니다. 이는 오직 당신이 자신의 현실에 대해 확신이 없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명료함이 있고 당신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안다면 그들의 혼란 전술은 무력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설득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세상뿐만 아니라 당신에 대한 궁극적인 권위자인 척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느끼는지, 당신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말해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더 강력한 내면의 목소리로 그 서사를 끊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들의 버전을 내면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복이 진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확신이 정확성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소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하고 확고한 자기 인정이 그토록 강력한 것입니다. 그것은 폭풍 속의 바위처럼 굳건히 버팁니다. 나는 당신이 이것을 알아줄 필요가 없어. 나 자신이 알면 돼. 그리고 나는 알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을 때 당신은 통제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칭찬에 우쭐해하지도 그들의 비판에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 둘 모두를 당신을 자신의 자아주의를 맴돌게 하려는 도구로 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궤도를 돌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힘을 해체하는 움직임입니다. 대립이 아닌 조용한 확신. 당신을 이해할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하기를 거부하는 것. 모든 비판에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그냥 틀릴 수 있고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잃지 않으면서 그것들이 틀리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 자신과의 연결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자유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아닌 당신의 내면과 일치하는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삶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도 두렵지도 중심이 되지도 않는 세상.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공유하는 것은 더 큰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부디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화와